길가에 있던 꼬마 아가씨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 올렸을 뿐인데 맙서사 그 아이의 엄마이자 여성 CEO인 풍령에게 쫓기게 될 줄이야. 풍령은 딸을 안았으니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심지어 모든 주식을 혼수품으로 가져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다. 너무 무서워서 차에 뛰어올라 도망치려는데 부드럽고 귀여웠던 꼬마 아가씨가 갑자기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나를 잡아다가 아빠로 삼으라고 시켰다. 그때 나는 비를 피하려고 잠깐 들른 밀크티 가게 안에 서 있었다. 작은 그림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짧은 다리로 천천히 길을 걷고 있었다. 오가는 차들을 보며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가, 혼자 길에 나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완화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내 목을 감쌌다. 품에 안긴 예쁜 아이를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딸이 있을 수 있겠어? 꼬마 아가씨, 집이 어디인지 아니? 아무리 물어봐도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내 목을 끌어안을 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택시를 불러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아이는 칭얼대거나 울지도 않고 얌전했지만 여전히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아저씨에게 내 이름을 말해주렴. 나는 아이와 계속해서 말을 걸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 굉음에 나는 깜짝 놀랐다. 품에 안긴 아이도 놀라 눈물을 글썽거렸고 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아이가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 문을 열고 아이를 품에서 밀어냈다. 그와 동시에 한정판 부가티가 쇼핑몰 중심에 멈춰섰다. 차에서 뻗어나온 하얗고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눈빛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다. 완환이 여기서 실종됐어요. 냉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들은 풍설은 몸을 떨었다. 저는 완환이와 산책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옷 한 벌을 막 샀는데 아이가 사라졌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비서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 사장님이 가장 아끼는 딸이 실종되었으니 말이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자 풍설은 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여성 경호원들이 다가와 아가씨를 찾았다며 완환을 데려왔다. 하지만 이때 아이는 불안한 듯 뒤쪽 차들을 가리켰다. 풍령은 완환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완환아, 어디 갔었던 거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완환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불안한 듯 눈물을 글썽거렸다. 풍령은 당황했다. 오늘 완환이가 왜 이렇게 화가 난 작은 짐승같이? 완환은 풍령의 품에서 내려와 짧은 다리로 빠르게 앞으로 걸어갔다. 풍령과 풍설, 그리고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다. 완환은 불길에 휩싸인 차 옆에 멈춰 서서 작은 두 손을 뻗어 차로 달려들려고 했다. 풍령은 즉시 완환을 안아 올렸다. 서서가 차 문을 열고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완환은 불안한 듯 풍령에게서 내려와 다시 차로 달려들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 완환은 매우 부드러워 보이지만 아이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까다롭고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풍령은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사장님, 완환이가 저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떤 사람이 완환이를 저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제천은 매우 빠르게 움직여 30분 만에 모든 것을 알아냈다. 사장님, 아가씨를 구한 사람은 인민병원에 있습니다. 30분 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의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네요. 찰과상만 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운전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네요. 그때 바깥에서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아가씨를 구한 사람입니다. 방문이 즉시 열리고
작고 통통한 꼬마 아가씨가 급하게 뛰어들어 침대에 올라와 내 손을 잡았다. 풍령도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아마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봤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다. 이모, 이 사람이 완환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잘생겼고 꽤 어려 보여요. 이모는 왜 계속 쳐다봐요? 풍령은 깜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내일 깨어날 거예요. 완환아, 내일 다시 보러 오자. 완환은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누워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아까의 험악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완환아, 착하게 집에 가서 엄마랑 자고 내일 다시 아저씨 보러 오자. 하지만 완환은 떠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하얀 조명 아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여자를 보았다. 오늘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차가운 표정의 여자와 부드럽고 귀여운 아이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다. 아이가 사장님의 딸인가요? 갑자기 아름다운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환이의 이모예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로소 이 사람이 완환이의 엄마와 더 닮았고 어딘가 낯익다는 것을 느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희 작은 아가씨를 구하셨어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풍령은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봐요. 어떤 보상을 원하나요? 나는 재빨리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를 구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풍령은 눈살을 찌푸렸다.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죠?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시험 삼아 물었다. 그럼 돈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풍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나친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겨우 돈을 달라고 하다니. 얼마를 원하죠? 나는 재빨리 웃으며 말했다. 방금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는 아이와 인연이 있으니 가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늦었으니 완환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내일 완환이를 데리고 갈게요. 정말 다른 요구는 없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풍설은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공주님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다니. 잠시 후 수도에서 가장 큰 금수장원에서 풍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실에서 꽃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험악한 표정을 지은 아이가 꽃병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거실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고 옆에 있던 하인들은 감히 아이를 막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다. 아가씨가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깨어나자마자 마구 부숴버리네요. 아이가 부수는 모습을 보며 풍설은 마음이 아파 서둘러 아이의 손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내 사랑스러운 조카야, 이건 2억 원짜리 앤티크 꽃병이란다. 내 엄마가 사온 거야. 이 풍령은 다가가 완환의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완환아, 오늘 밤은 얌전히 있자. 내일 엄마가 그 아저씨를 만나러 데려다 줄게. 완환은 즉시 태도를 바꿔 얌전해졌고 입술을 굳게 담은 모습이 웃고 싶은 것 같았다. 풍설은 입술을 살짝 떨며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더니 언니가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말을 듣다니. 하루가 지나고 내 몸은 거의 다 회복되었기에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사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검은 드레스를 입은 풍설과 마주쳤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가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내 다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부드러운 완환이 내 다리를 끌어안고 있었고 크고 예쁜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프진 않니? 완환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두 손으로 나를 꽉 끌어안고 부드럽게 내 품에 안겼다. 풍설은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봤다.
이 아이가 집을 부수는 작은 악마가 맞나? 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렇게 변하지? 풍령은 주의를 줬다. 아직 몸이 안 좋으시잖아. 완환아, 내려가. 괜찮아요. 아이는 무겁지 않아요. 제 상처는 다 나았어요. 나는 완환을 안고 침대에 앉았다. 아저씨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탕 좋아하니? 내일 막대 사탕 사다 줄게. 오풍설은 또 입을 삐죽 내밀었다. 2살짜리 작은 악마는 이미 막대 사탕을 먹지 않아요. 완환이는 분명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완환은 달기 모이를 쪼듯이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내게 뽀뽀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풍설은 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렇게 해도 뽀뽀해주지 않던 아이가 겨우 이틀밖에 안 된 아저씨에게는 뽀뽀를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완환이가 좋아하면 됐어. 다음에는 다른 장난감을 사다 줄게. 오풍령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오후 5시가 넘었다. 나는 완환과 함께 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고개를 든 순간 나는 또 풍령에게 압도당했다. 저렇게 뛰어난 여자는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지 못할 거야. 사장님, 어젯밤 일은 감사합니다. 풍령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풍설은 호기심에 불타올랐다. 어젯밤 언니가 정말 외출했고 매우 늦게 돌아왔다. 혹시 그를 꼬셨나? 풍령은 고개를 돌렸다. 완환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엄마를 잊고 있었다. 완환에게 인형을 사다 주셨어요. 나는 완환의 볼을 꼬집었다. 완환아, 아주 좋아하니까 다음에 더 사다 줄게. 완환은 갑자기 웃으며 크고 예쁜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풍령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완환이가 그렇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네요. 아저씨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풍령은 나와 매우 가까이 앉아 있었고 무심코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에게서 나는 가벼운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즉시 조용히 옆으로 비켜 풍령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지만 그녀는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왔다. 결국 내가 구석으로 몰릴 때까지 풍령은 여전히 저녁 식사도 여기서 하고 가세요. 강식, 완환이가 아저씨랑 같이 밥 먹고 싶대요. 귀여운 아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았다. 식사 중에도 완환이는 내 무릎에 앉아 내가 밥을 먹여주길 원했다. 그 모습을 본 풍설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완환이는 2살이라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저씨를 만나니 모든 게 바뀌네.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서툴렀다. 풍 사장님, 완환이는 이제 생선을 먹을 수 있나요? 풍령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머뭇거렸다. 풍령은 경도의 거물인데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풍령의 차가운 얼굴에 다른 빛깔이 더해지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씨, 어디에 살아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좀 좁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완환이가 아저씨를 아주 좋아하는데 금수장원으로 이사올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나보고 완환이와 함께 살려고 장원으로 이사 오라는 건가? 하지만 나는 남자고 딸 집에 사는 건 불편한데. 사장님, 저는 남자라서 여기 사는 건 좀 불편해요. 완환이가 밥을 다 먹었으니 먼저 가볼게요. 나는 완환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서둘러 장원을 떠났다. 하지만 내가 떠나자마자 완환이의 밝은 얼굴은 곧바로 어두워졌고 검은 눈동자는 풍령을 노려봤다. 풍령은 완환의 볼을 꼬집었다. 내가 아저씨를 쫓아낼까 봐 겁났니? 아저씨가 매일 너랑 같이 있길 바라지 않니? 완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아저씨를 여기 붙잡아 둘 수 있을 거야. 완환은 즉시 흥미를 느끼며 두 손으로 풍령의 손을 잡고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풍령의 눈빛은 심오했지만 이 일은 완환이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래야 아저씨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고 심지어 아빠도 될 수 있을 테니까. 완환의 검은 눈동자가 빛나며 달기 모이를 쪼듯이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풍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리 와봐. 엄마가 얘기해 줄게. 한편 나는 두 모녀의 음모를 전혀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서 있는 몇몇 사람을 보았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재범이었다. 우리 회사 공신이 돌아왔네. 이번에 돈을 벌게 된 건 다 강씨 덕분이지. 50대 여자 맛은 어때? 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재범씨, 당신과는 할 말이 없으니 비켜주세요. 내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말하는 게 두려운가? 재범은 내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 내일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겠지.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장명양과 함께 집에서 나갔다. 재범은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는 인재였다. 그는 빌라에 살고 있었고 오늘 온 것은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찬물로 샤워했다. 갑자기 침대에 놓인 전화가 울렸다. 아가씨에게서 온 귀여운 이모티콘이었다. 완환이가 보낸 걸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전화를 들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완환아, 일찍 자렴. 며칠 후에 아저씨가 보러 갈게. 완환이는 긍정 이모티콘을 보냈다. 풍령은 완환이 옆에 앉아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 번호는 없지만 완환이는 있잖아. 완환이는 풍령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아저씨가 자라고 했으니 자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완환이는 내가 선물한 인형을 껴안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풍령은 완환의 작은 발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평소에는 11시가 되어야 잠들었는데 지금은 겨우 9시인데. 완환이가 잠들기를 기다린 후 풍령은 방에서 나왔다. 풍설은 문 밖에 서서 신이 나서 물었다. 오늘 강씨를 꼬셨어요. 풍령은 풍설을 바보 보듯이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니라고요. 언니는 늘 일만 하느라 바쁜데 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풍령의 머릿속에 잘생긴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워진 입가. 고민 중이야. 누군데요? 어느 집안 아들이에요? 풍령은 풍설의 이마를 톡 쳤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 오늘 전문 경비 2명을 해고했어. 앞으로 강씨가 금수장원에 오면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할게요. 풍설은 속으로 확신했다. 언니가 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더듬거리며 겨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씨, 큰일 났어. 내가 총리에게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졌어. 회사 이미지를 위해 내 배역은 취소됐어.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심지어 웃고 싶었다. 회사가 어떤 곳인지 늘 알고 있었으니까. 강씨, 너무 슬퍼하지 마. 이번 일이 지나면 다른 배역을 알아봐 줄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곧바로 전화를 내려놓고 핫검색어를 확인했다. 무명 배우 강씨, 총리, 강씨는 누구?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강씨는 꽤 잘생겼는데 총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지? 나는 전화를 침대 위로 던졌다.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어젯밤 재범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속으로 답을 내렸다. 재범, 이번에는 내가 수를 잘 썼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투자자는 총리가 아니지. 나는 완환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완환아, 엄마랑 집에 있니? 완환이는 고개를 젓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집에 없어? 그럼 엄마랑 회사에 있는 거니? 완환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귀여움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아까의 우울했던 기분은 사라졌다. 곧바로 풍령의 회사로 향했다. 재범이 이득을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현관에 도착하자 한 안내원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풍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안 했어요. 사장님은 매우 바쁘셔서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뒤에 있던 안내원들이 비웃었다. 몇백 원짜리 옷을 입고서 풍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다니. 거울이나 보고 오지? 저 얼굴 말고 뭐가 더 있다고. 또 우리 사장님에게 빌붙으려는 거겠지. 내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강 씨가 찾아왔다고 전해줘.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가세요. 바쁘거든요. 안내원들은 나를 무시했다. 나도 더 이상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풍설이 달려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강 씨, 왜 여기 있어요? 언니를 찾으러 온 거죠? 풍 사장님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풍설은 안내원들을 돌아봤고 그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떨었다. 풍 이사님, 저희는 이 사람이 이사님의 친구인지 몰랐어요. 풍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봐, 언니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강 씨, 저랑 같이 가요. 언니 방으로 데려다 줄게요. 풍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풍설은 미안한 듯 말했다. 강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서. 나중에 언니가 혼내줄게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 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나중에는 내 매형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큰 회사는 다 형부 것이 될지도 몰라요. 풍설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언니가 분명 그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때 풍령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있던 간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고 있었다. 풍령은 나를 보자 손을 들며 말했다. 다음 보고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풍령은 회의실에서 나와 내 옆에 섰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장님, 투자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장님에게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연 배우인 재범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회사가 제 배역을 취소했어요. 그 말을 들은 풍령은 풍설을 불렀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강 씨, 투자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 주연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주연을 맡아본 적은 없었고 엑스트라만 했었으니까. 돌아가서 대본을 자세히 보세요. 시간이 되면 완완히 보러 오시고요. 풍령은 오랫동안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풍령의 시선을 피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풍 사장님, 왜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죠? 풍령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완환이가 당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말에 또 숨이 멎었다. 혹시 완환이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건가? 실은 사장님은 억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풍령은 내 말을 듣지 않은 듯 진지하게 말했다. 고민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곧바로 몸을 돌렸다. 할 일 없으시면 먼저 가볼게요. 사장님 일하시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풍령은 내가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풍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자세히 조사해봐. 나는 휴대폰을 켜고 또 다른 학검색어를 확인했다. 톱스타, 강 씨를 위해 나서다. 나는 강 씨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보자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편 강 씨의 집에서는 내 어머니 유 여사가 강 씨를 걱정하는 강회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강 씨를 걱정하는 거야?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강씨도 내 형인데 내가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겠어? 미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회,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 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잊었어? 이모, 다 지난 일이니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그때 형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주 이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부드러웠다. 강씨, 투자자 측에서 당신이 주연을 맡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은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 이사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연은커녕 엑스트라도 안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자 측에서 이번에 당신이 주연을 맡기를 원하고 잘 나가는 여배우도 같이 출연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주 이사는 처음으로 나에게 존댓말을 썼다. 알겠습니다. 고려해볼게요. 인터넷 뉴스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총리는 천정 호텔에 간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 씨는 억울합니다. 그는 무명 배우일 뿐인데 왜 그를 모함하는 거죠? 재범은 댓글을 확인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강회, 이번에는 누가 나서서 강 씨를 구해줬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냥 사고일 뿐이야. 강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잘 감시해 강회는 전화를 끊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 씨, 강 씨 집안의 진짜 아들은 내가 걔처럼 밖에 쫓겨나게 만들었지? 평생 강 씨 집안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나는 저녁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 사람은 바로 풍령이었다. 내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찾아가야 할 것 같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다리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예쁘고 부드러운 아가씨가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완환이가 왔네. 나는 웃으며 아가씨를 안아 올렸다. 혼자 왔니? 완환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가리켰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산의 핀 연꽃처럼 고귀해서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만질 수 없었다. 풍령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완환이가 꼭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해서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폐를 끼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저도 완환이를 아주 좋아해요. 풍령은 내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바람이 많이 부니 집에서 먹어요. 나는 다시 완환이에게 물었다. 완환이는 뭘 먹고 싶어? 아저씨가 맛있는 소고기면을 만들어줄게. 완환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록달록한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풍령은 설명했다. 완환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아마 아저씨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을 거예요. 완환이는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저씨도 좋아해. 고마워. 완환이는 드디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두 손으로 봉지를 뜯으려고 했지만 잘 뜯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화가 난 듯 볼을 부풀리며 봉지를 깨물었다. 완환아, 아저씨가 뜯어줄게. 나는 봉지를 뜯어 아이에게 건네줬다. 완환아, 잠깐만 기다려. 아저씨가 소고기면을 만들어줄게. 완환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간식을 먹었다. 풍령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평소에는 간식도 안 먹는데. 사장님은 뭘 드실 건가요? 지금쯤이면 저녁 드셨을 텐데. 아무거나 괜찮아요. 소고기면도 좋아요. 나는 속으로 놀랐다. 여성 사장님도 면을 드시다니 정말 친근하네. 곧바로 재료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풍령도 함께 들어왔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손님은 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감히 이 사장님을 부려먹겠어. 제가 야채를 씻어 드릴게요. 그런 다음 풍령은 야채를 씻고 소고기를 몇 조각 잘랐다. 소고기를 자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깜짝 놀랐다. 요리해 본 적 있으세요? 풍령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간단한 일인데 배울 필요가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넣고 볶으면 되나요? 여기 두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이 아가씨가 요리하면서 사고나 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아가씨는 물 한 방울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리할 줄 알겠어. 풍령은 인덕션 레인지를 켜고 야채를 넣은 후 식탁에 있는 조미료를 넣었다. 솜씨가 매우 능숙했다. 나는 놀라서 멍하니 바라봤다. 여성 사장님이 야채를 볶을 줄 아시다니. 풍령은 소고기를 볶아 접시에 담았다. 강씨, 제 솜씨가 어떤지 맛보세요. 꽤 맛있어 보이는데.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처음 볶아보는 건가요? 풍령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당연히 당신이 처음으로 제 요리를 먹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광이네요. 맛있어요. 요리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맛있다니. 그 후 풍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완환이의 눈이 빛나며 곧바로 일어섰다. 두 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입에 넣었다. 착하지. 아저씨가 시켜서 먹여줄게. 은하는 정성을 들여 시킨 후 고기를 아이 입에 넣어줬다. 아이는 2번 씹고 삼킨 후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완환아, 맛있다 해야지. 아저씨가 잘하는 거 알아. 완환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크게 벌렸다. 또 먹고 싶어요. 풍령은 면을 한 입 먹어보고 완환이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잖아. 완환이는 내 팔을 잡고 흔들었다. 풍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강씨, 아이에게 작은 포크를 주세요. 포크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완환이는 어리니 제가 먹여줄게요. 괜찮아요. 완환이의 예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며 작은 머리를 내 팔에 기댔다. 풍령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분명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나는 두 모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환이에게 밥을 먹여줬다. 풍령은 갑자기 내 손에서 그릇을 뺐으며 말했다. 완환아, 엄마가 먹여줄게. 완환이는 고개를 흔들며 내 옷을 꽉 잡았다. 풍령은 억지로 완환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했다.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먹지 않았다. 완환아, 왜 먹지 않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내가 몇 마디 하자. 완환이는 순순히 밥을 먹었다. 풍령은 제가 자기 딸이 아닌 줄 알았다. 나는 면을 빨리 먹고 젓가락을 치웠다. 하지만 풍령은 나보다 빨랐다. 강씨, 완환이 보고 있어요. 제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올게요. 나는 하이힐을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풍령을 바라봤다. 어딘가 어색했다. 완환이는 내 팔을 잡고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완환아, 아저씨가 해주는 게 좋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먹어. 아저씨는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바닥에는 깨진 흰색 도자기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풍령은 멍하니 서 있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녀의 표정에 나는 조금 귀엽다고 생각했다. 풍령은 당황하며 선반을 가리켰다. 조심하지 못해서 떨어뜨렸어요. 나는 전화를 걸어 새로운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괜찮아요. 선반에 그릇 많으니 깨지면 깨지는 대로 놔두세요. 완환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겠어요. 그런 다음 빗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모든 것을 끝마치니 9시가 넘었다. 풍령이 완환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는 망설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가세요. 말하고 보니 좀 어색했다. 어쨌든 여자가 묵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풍령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바깥바람이 너무 세서 완환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완환이도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말이 맞다고 했다. 결국 두 모녀는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먼저 청소를 한 다음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소파에 놓았다. 강씨,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 완환이랑 침실에서 주무세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풍령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자요. 완환이도 풍령의 품에서 내려와 내 옆으로 달려와 작은 입술을 내밀어 뽀뽀했다. 내가 소파에 누워 자려고 하자 여전히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 가끔 손가락이 뽀뽀했던 곳에 닿기도 했다. 완환이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귀여운 아이가 내 딸이라면 좋을 텐데. 아마 헛된 꿈을 꿨나 보다. 정말 완환이를 꿈꿨다. 부드러운 아이가 나를 껴안으며 칭얼거렸다. 아빠, 나는 꿈속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풍령이 슬리퍼를 신고 몰래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잠시 후 여자는 몸을 굽혀 붉은 입술로 내 입술을. 꿈속에서 독사에게 쫓기는 기분이었다. 계속 도망쳤지만 독사는 내 발을 휘감아 놓아줄 줄 몰랐다. 곧바로 온몸에 식은땀이 솟구치며 눈을 떴다. 바깥은 이미 해가 떠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고 눈에 들어온 것은 가늘고 긴 흰다리, 검은 하이힐을 신은 발등이 아름답게 드러나 있었다. 일어났어요. 내 솜씨 한번 맛봐요. 풍령의 목소리였다.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든 거예요. 풍령은 스테이크 접시를 식탁에 올려놓고 우유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냉장고에 스테이크가 있길래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고마워해야죠. 나는 대충 세수를 하고 나왔다. 완환이가 아직 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완환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얼굴은 삶은 달걀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 입 빼어 물었다. 어쨌든 아이는 너무 향긋하고 부드러워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완환이, 여기 내 위생용품이 없으니 일회용 칫솔을 쓰렴. 완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은 채 칫솔을 들고 이를 닦았다. 나는 웃으며 완환이의 볼을 꼬집어 깨운 후 완환이를 식탁에 앉혔다. 완환이도 스테이크가 나왔지만 완환이는 스테이크를 싫어했고 작은 포크를 들고 고개를 저었다. 완환아,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어야 힘이 나. 아저씨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줄게요. 나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어봤다. 내가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다니. 그것도 풍그룹의 사장님이 말이다. 풍령, 내가 볼을 꼬집어도 아프네. 꿈이 아니구나. 풍령이 정말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스테이크를 싹싹 비웠다. 완환이는 딱 한 입만 먹고 풍령이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달걀 프라이를 몇 개 만들 준비를 했다. 5분 후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완환이는 곧바로 한 입 빼어 물었다. 풍령도 참지 못하고 맛을 봤다. 강씨,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다. 전문적으로 배운 게 맞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운 거였다. 임혜미가 좋아하는 요리는 하나하나 다 배웠다. 그때는 임혜미와 백년해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꿈에 불과했다. 풍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완환이와 달걀을 먹은 후 방을 나섰다. 강씨, 회사에 다녀올게요. 오늘 하루 완환이를 봐줄 수 있어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시간이 되면 장원으로 데려가도 되고요. 나는 완환이를 받아 안았다. 좋아요. 일 끝나면 완환이를 데려다 줄게요. 고마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런 다음 풍령은 차를 타고 빠르게 집을 나섰다. 완환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에 아쉬움은 전혀 없었다. 완환아, 오늘은 아저씨랑 회사에 갈까? 완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아 꾀죄죄해 보였다. 풍령은 이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모두 장원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완환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정리해준 후 회사로 데려갔다.
한편 주 이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강 씨, 어제 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재범을 조연으로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는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범은 힘들게 주연 자리를 꿰찼는데 다시 조연을 맡으라는 건 가격을 낮추라는 것과 같으니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주 이사는 아첨하며 웃었다. 강 씨, 재범은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럼 강회를 써요. 주 이사는 방금 지었던 미소가 곧바로 어두워졌다. 강회는 우리 회사 톱스타인데 당신도 염치라는 게 있지? 신인인 당신을 주연으로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뭘 더 바라. 투자자가 당신을 주연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 이사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을 뻔했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몰려들었지만 나는 상관없이 컵을 내려놓았다. 그럼 됐어요. 완환아, 집에 가자. 완환이는 테이블 위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뛰어나와 내 무릎에 올라탔다. 주 이사는 두 사람의 닮은 얼굴을 보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 씨, 혹시 딸이 있어요? 내 친구 딸이에요. 주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딸이 있다면 연예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게다가 남자 배우는 더 심하겠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팬들은 바로 떠나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말이다. 강 씨, 강회를 조연으로 쓴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재범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부총재님께 여쭤볼게요. 주 이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어쨌든 이번 투자자는 너무 많은 돈을 줬기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강 씨는 도대체 어떤 힘을 믿고 저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완환이를 안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렸다. 나쁘지 않네. 그런 다음 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완환이를 안고 회사 안을 돌아다녔다. 길을 가던 동료들은 계속해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강 씨, 언제 딸이 있었어? 대학교 때 결혼한 거야? 완환이는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해 내 품에 숨었다. 나는 계속 설명했다. 내 딸이 아니라 친구 딸이에요. 게다가 나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누가 나에게 아기를 낳아주겠어. 동시에 재범은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강씨 밑에서 조연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주 이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범에게 말했다. 진정해요. 투자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방금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모도 동의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범은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거울이나 보고 다니라지. 재범은 문을 걷어차고 사무실을 나섰다. 이 재범이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이때 나는 회사에서 나와 완환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완환이에게 예쁜 머리핀과 나비 리본을 사서 머리에 꽂아주고 큰 막대 사탕 한 병을 샀다. 완환이는 기뻐하며 품에 안았다. 저 부모와 딸 좀 봐. 엄마는 행복하겠어? 잘생긴 남편의 귀여운 딸까지. 승리한 인생이네. 나도 언젠가 귀여운 딸을 낳고 싶다. 저녁에 나는 완환이를 장원에 데려다줬다. 집사는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도련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큰 아가씨, 작은 아가씨,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완환이를 내려놓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게요. 완환이를 부탁해요. 저는 집에 볼 일이 있어서요. 제가 아가씨를 데려다 줄게요. 볼일 보세요. 늦지 마시고요. 완환이는 막대 사탕을 껴안고 세 발자국 걷고 머리를 돌려 나를 아쉬운 듯 바라봤다. 완환아, 어서 가. 며칠 후에 다시 보러 올게. 완환이는 작은 다리를 움직여 들어갔고
깨끗한 작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나비 리본을 꽂고 품에는 큰 막대 사탕 한 병을 안고 있었다. 풍설은 소리쳤다. 누구세요? 제가 우리 집 작은 악마라고 풍령은 완환에게 물었다. 완환이 왔니? 강씨는 어디 있어? 집사는 큰 아가씨, 강도련님은 이미 집에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풍령은 분명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완환아, 엄마한테 와.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완환이는 엄마에게 사탕을 보여줬다. 작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볼은 발그레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언니, 왜 저렇게 변했대? 풍설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평소에는 절대 웃지 않던 아이가. 이때 바깥에서 경적이 울렸다. 큰 아가씨, 부인께서 오셨어요. 풍씨 부부는 차에서 내려 완환이에게 선물을 줬다. 평소에는 완환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오셨네. 우리 보러 왔나? 풍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뛰어나갔다. 부모님,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풍씨 부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고 심지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풍설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기분이었다. 친딸인데 쳐다보지도 않다니. 그녀는 발을 구르며 화를 냈다. 풍씨 부부는 거실로 들어와 완환이를 보자 곧바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완환아, 머리에 꽂은 나비 리본은 누가 해준 거야? 이 큰 막대 사탕병은 뭐고? 사탕 안 좋아하잖아. 묻지 않아도 뻔하지. 당연히 강씨가 사다 준 거겠지? 풍설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풍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설마 딸에게 남자가 있는 건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으니 좋은 사람이면 돼. 풍설은 계속했다. 맞아요. 완환이는 강씨를 제일 좋아해요. 어젯밤에는 그 사람 집에서 밥도 먹었고요. 오늘 강씨가 이렇게 많은 걸 사줘서 아주 신났어요. 완환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속해서 사탕을 껴안고 있었다. 풍 여사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계속해서 말했다. 잘 됐네. 풍령아, 완환이의 강씨가 누구니? 인품은 어떻고, 나이는 몇 살이고, 잘생겼니? 풍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차가운 성격 때문에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사람을 쫓아내지 마. 그 말을 들은 풍령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풍설은 밝게 웃었다. 아빠는 걱정 마세요. 언니가 빨리 그 사람을 꼬시도록 도와줄게요. 그때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완환이에게도 잘해줘요. 빨리 해야 한다. 내 언니도 이제 곧 26살이잖아. 게다가 올해는 남자친구를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날에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풍설은 얼굴을 찡그렸다. 언니 걱정이나 하세요. 왜 나에게 그래? 너도 어리잖아. 내 언니가 내 나이인데. 완환이는 태어났잖아요. 유 여사는 완환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오늘은 완환이가 너무 얌전하네. 풍설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안타깝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었다. 나는 남자친구를 빨리 찾을 생각은 없어요. 부모님은 포기하세요. 하지만 곧 형부가 생길 거라는 건 안심하세요. 풍설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풍씨 부부는 매우 만족하며 장원을 떠났고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때? 내가 잘했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을 쫓아냈잖아. 칭찬해줘야지. 상 좀 줘봐. 풍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에서 검은색과 금색 카드를 꺼냈다. 고급 뷰티 VIP 카드였다. 풍설은 재빨리 카드를 받아들고 허리를 굽혀 2번 뽀뽀했다. 언니가 최고야. 완환이의 크고 검은 눈은 카드를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가리키며 풍설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평소에는 어리광 부리지 않고 귀여운 완환이었지만 어리광 부리는 아이가 되자 풍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풍설은 급히 완환이를 안아 올리며 달랬다. 착하지. 아직 너무 어려서 쓸 수 없어. 나중에 이모가 더 많이 만들어줄게. 알았지? 완환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카드를 바라봤다. 풍령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완환아, 저건 미용카드라서 아저씨는 쓸 수 없어. 완환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풍설의 품에서 내려와 테이블 위에 있는 사탕을 껴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풍설은 발을 구르며 화를 냈다. 저 녀석이 점점 심해지네. 완환이는 방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내게 문자를 보냈다. 완환아, 아저씨는 집에 갔으니 너도 일찍 자렴. 아이는 일찍 자야 키가 크거든. 나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완환이는 음성 메시지를 듣자마자 곧바로 토끼 이모티콘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인 후 잠자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후 웃으며 욕실로 향했다. 욕실에서 나와 전화를 확인해보니 완환이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주 이사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강 씨, 재범 일을 끝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잘해야 해요. 나는 이번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원래 재범이 조연을 맡을 리 없다고 생각해서 대본을 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재범은 동의했고 어쨌든 이번 대본이 주인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다음 대본을 확인하고 잠들었다. 그 결과 알람을 맞추는 것을 잊어버렸다. 아침에 늦잠을 자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침대에서 일어났다. 강 씨, 다들 회사에 와 있어요. 심지어 총재님도 오셨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주 이사의 불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주 이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0분 안에 갈게요. 그런 다음 2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지만 여전히 30분이나 늦었다. 주 이사는 나를 꾸짖는 듯 쳐다봤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중요한 회의인데도 늦다니. 오늘은 총재님과 부총재님, 장 이사님도 모두 오셨는데. 주 이사님, 죄송해요. 어젯밤에 대본을 늦게까지 봐서 나는 웃으며 사과했다. 주 이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들어가요? 딱 당신만 없으니까. 30분이나 기다렸어. 내가 들어서자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이 회의에는 회사 고위 간부와 강회도 참석해 있었다. 이때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총재가 입을 열었다. 강 씨, 간도 크네. 30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나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다음 강회와 마주 앉았다. 강회는 휴대폰을 들고 물었다. 강 씨, 언제 돌아온 거예요? 집에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나는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코웃음을 치며 손을 들어 강회를 막았다. 이번에 투자자 측에서 강 씨를 주연으로 추천했지만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조연은 우리 회사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 씨, 이해 없죠? 나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범을 조연으로 써주세요. 내가 말을 끝내자 모두 굳어버렸다. 주연 자리를 일부러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처음 반응한 사람은 주 이사였다. 그녀는 바보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강 씨, 당신 지금 주연 자리를 포기하고 조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 이사님,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주연 자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재범은 즉시 얼굴이 환해졌다. 강 씨, 내 입으로 말한 거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총재는 약간 망설하며 물었다. 정말로 조연을 맡고 싶은 건가? 총재님, 투자자 측에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으니 재범에게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 부총재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강 씨, 이번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두 사람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것 외에는 우리 회사가 선택한 사람은 바꾸지 않을 걸세.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재범이 쫓아왔다. 강 씨,
내가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네?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네. 주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 그 역할은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뺏은 거니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내 선택이니까. 그럼 잘해봐. 조연을 맡게 해줬으니 이제 좀 유명해지겠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재범은 경멸하듯 차 문을 열고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내 콧속을 자극했고 나는 분노에 치를 떨며 발을 굴렀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자 다른 사람이 왔다. 언제 온 거야?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강 도련님, 저를 찾아오신 이유라도. 강회가 몇 걸음 다가와 말했다. 형, 부모님과 누나도 형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어요.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비웃자 강회는 갑자기 정색했다. 그건 내 집이지 내 집이 아니잖아. 강회, 더 이상 착한 척하지 마.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4년 전 일은 너도 나보다 잘 알잖아. 강회는 곧바로 해명했다. 형,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형이 저를 괴롭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형을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세요. 강회, 내가 망친 건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들은 분명 너만 믿고 있을 거야. 넌 그들의 친아들이니까. 강회는 무고한 표정으로 계속 해명했다. 형, 정말 아니에요. 그때 혜미 누나도 저를 찾아와 형이 바람 피웠다고 말했어요. 그때 누나는 너무 슬퍼서 순간 내 표정이 굳어지며 황급히 차 문을 열고 강회의 시야에서 빠르게 벗어났다. 그 모습을 본 강회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유일한 약점은 임혜미. 놈은 일부러 임혜미를 이용해 상처를 줬지? 강신. 한국으로 돌아와 발전할 생각이라면 그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지. 어쨌든 국내 연예 기획사는 다 아니까. 강신은 평생 유명해질 가능성은 없어.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에서 풍령을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회의실에서 풍령은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밑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초조하게 떨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당신들이 준비한 방안인가?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도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풍 사장님, 저희가 그 단계를 놓쳤습니다. 실은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하던 간부는 식은땀을 닦았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풍령은 메모를 확인하고 소파에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그런 다음 회의실을 곧장 나갔다. 전화를 받았다. 강 씨, 무슨 일로 전화했나요? 혹시 내가 필요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든 건가요? 풍 사장님, 농담은 그만하세요. 풍 사장님이 투자하신 부생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오늘 오후 4시에 어경만에서 뵙고 싶습니다. 완환이를 만나고 싶다면 금수장원으로 오셔도 되고요. 2초 정도 망설였다. 귀여운 완환이를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럼 금수장원으로 가겠습니다. 오풍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일찍 오셔서 완환이와 놀아주세요. 완환이는 좀 특별해서 유치원에는 갈 수 없지만 아주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쓸 줄 알아요. 나는 곧바로 동의했다. 오늘 점심에 완환이 보러 갈게요. 풍 사장님, 바쁘신 일 방해해서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지자 풍령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옆에 있던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냉미녀 풍 사장님이 웃다니. 이전에는 미소조차 지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한 통 받고 웃다니. 도대체 누구길래 풍 사장님을 웃게 만든 거지? 풍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서는 서류철을 들고 서둘러 사무실에서 나갔다.
역시 냉미녀 풍 사장님은 여전해. 같은 시간 풍설은 현관에 서서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리에는 완환이가 매달려 있었다. 완환이 때문에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크고 검은 완환이의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게 만들었다. 아가, 정말 안 돼. 강 씨를 만나러 갈 수 없어. 엄마가 착하게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게다가 강 씨도 아주 바쁘실 거야. 얌전히 있자. 알았지? 완환이는 풍설의 다리를 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작은 그림판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주 심통이 나 보였다. 풍설은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그러지 마. 이모가 몰래 강 씨 만나러 데려가 줄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모가 혼나. 완환이는 고개를 들었다. 크고 검은 눈에 빛이 가득했다. 곧바로 그림판을 내려놓고 옷 갈아입는 곳으로 달려가 예쁜 원피스를 골랐다. 풍설은 완환이의 그림판을 들고 보니 작은 거북이가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작은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 작은 이모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엉망진창이었다. 풍설은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곧바로 옷 갈아입는 곳으로 달려가 완환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너 진짜. 완환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풍설의 팔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어리광을 부렸다. 곧바로 마음이 약해진 풍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손을 뗐다. 완환아, 이모가 너무 세게 꼬집었어? 아프진 않니? 완환이는 고개를 저었다. 흰색 퐁퐁 원피스를 골라 풍설에게 내밀었다. 완환이는 평소에는 원피스를 싫어했는데 예전에는 입은 적도 없으면서 풍설은 의아해했지만 완환이가 예쁜 옷을 입도록 도와줬다. 아마 여자아이라 예뻐지고 싶어졌나 보네. 완환이도 이제 3살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완환이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빙글 돌더니 풍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완환아, 잠깐만. 강 씨를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풍설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완환이가 강신을 좋아하는 건가? 이때 내 차가 금수장원에 멈춰섰다. 정문에 있던 경비는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큰 문을 열어줬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저번에 왔을 때는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설마 부자들이 경비를 매일 바꾸는 건가? 나는 사온 인형을 꺼냈다. 빌라로 들어갔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귀여운 아이가 뛰어나와 곧바로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완환아, 왜 나왔어? 오늘 아저씨가 뭘 가져왔는지 봐이. 토끼랑 곰돌이 중에 뭐가 좋아? 완환이는 닭이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이며 귀여운 분홍색 토끼를 껴안았다. 풍설이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강씨, 왜 왔어요? 완환이가 강씨를 만나러 가려고 옷까지 새로 갈아입었대요. 완환이는 고개를 돌려 풍설을 한번 쳐다봤다. 풍설은 계속 말했다. 완환아, 아저씨한테 말하면 안 되지. 왜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니? 인형은 제일 싫어하잖아. 저번에 줬을 때는 호수에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줬으면서 나는 놀라서 완환이에게 물었다. 인형 싫어하니? 완환이는 곰돌이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고 필사적으로 해명하고 싶어 했다. 알아. 완환이는 곰돌이 인형을 좋아하지. 저번에 줬던 건 곰돌이 인형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완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팔로 곰돌이와 토끼를 끌어안았다. 풍설은 또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저번에 샀던 것도 토끼 인형이었는데 결과는 이 꼬마 악마가 호수에 던져버렸지? 이번에는 내가 사줬는데 품에 안고 있다니. 풍환환, 너 제대로 설명 안 해? 왜 저번에 줬던 인형을 호수에 버렸어? 완환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불쌍해. 내 품에 안겨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풍설, 완환이가 아직 어리잖아.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 아이가 무서워하면 어떡해. 풍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곧 이 꼬마 악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애정을 담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분명히 귀여운 3살짜리 아이인데 꼬마 악마라니. 그런 다음 완환이를 안고 거실로 향했다. 완환아, 오늘 아저씨를 보러 온 이유가 뭐야? 완환이는 내 품에서 내려와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판을 내게 줬다. 그림 봐, 나는 그림을 배웠었는데. 이건 거북이인가? 그 위에 글씨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보려고 하는 순간 풍설이 그림판을 잽싸게 뺏었다. 보지 마, 완환이 그림은 엉망이야. 괜찮아요. 그냥 잠깐 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안 돼, 풍설은 그림판을 껴안고 첫 장을 찢었다. 완환이가 자기를 거북이로 그렸다니. 너무하잖아. 내가 풍설에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달라고 했다. 그림에는 2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길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짧았다. 완환아, 이게 뭐야? 아저씨는 이해가 안 돼. 완환이는 그림 속 사람을 가리킨 다음 나를 가리켰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나를 그린 건가? 그럼 이 사람은 내 엄마야. 완환이는 달기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환아, 왜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그린 거야? 아저씨는 완환이의 아빠를 그린 줄 알았는데 완환이는 작은 펜을 들고 나와 풍령 사이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 완환아, 나는 내 아빠가 아닌데. 완환이는 크고 검은 눈을 뜬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수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는 당신이지, 아빠가 아니잖아. 내가 다시 설명했다. 완환이는 아저씨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나를 꽉 끌어안았다. 통통한 몸으로 내 무릎에 앉아 계속 그림을 그렸다. 아빠와 엄마 옆에 아기를 한 명 더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긴 팔 2개를 그렸다. 한편 풍설은 자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이모는 어디 있냐며 화를 내며 완환이의 볼을 꼬집었다. 완환아, 이모는 어디 있어? 왜 이모는 안 그려? 완환이는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한 사람을 그렸다. 풍설은 그제야 화를 풀었다. 왜 이모는 너희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다음 이모와 아기를 한 명 더 그렸다. 이때 풍령이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일찍 돌아왔다. 나와 완환이가 매우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완환아, 강 아저씨가 또 놀러 오셨네. 완환이는 아주 행복하게 웃으며 예쁜 눈을 초승달처럼 휘었다. 작은 2 손으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풍 사장님, 이번 각본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연이 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주연을 거절했습니다. 풍령은 내 옆에 앉아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대본을 볼게요. 곧바로 주머니에서 서류철을 꺼내 풍령에게 건넸다. 주인공의 대본을 훑어보며 사실 그 캐릭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긴 정사 장면을 보고 나서 풍령은 단호하게 대본을 덮었다. 강씨, 제 생각에도 그 캐릭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조연 대본을 살펴봤다. 조연은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가끔 여주인공과 손을 잡는 장면이 있을 뿐이지만 정사 장면이 짧게 있었다. 풍령은 예쁜 눈썹을 찌푸렸다. 강씨, 제 생각에는 이 대본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자니까 대본을 수정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작자에게 연락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동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풍설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강씨,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잘생기셨는데 왜 전에 본 적이 없죠? 저는 이제 막 계약을 맺은 지 몇 달 안 된 신인인데. 혹시 저희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는 우화 엔터테인먼트 못지않게 좋고 게다가 강 씨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반드시 톱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미래의 매형이니까 당연히 모든 조건을 쏟아부어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풍설 씨,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자화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좋아서 퇴사할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알았어요. 혹시 생각이 바뀌면 제일 먼저 저희 회사를 선택해야 해요.
이때 완환이가 자기가 그린 가족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이게 엄마고 이게 완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완환이는 통통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풍령은 깨달은 듯 내 아저씨구나. 나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완환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요. 풍령은 신경 쓰지 않았다. 완환이가 아주 잘 그려내요. 완환이의 환경이 좀 특별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시면 자주 놀러 와주세요. 완환이가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저도 완환이를 좋아해요. 아주 귀엽고 착하잖아요. 그런 다음 나는 장원을 떠나려고 했다. 완환이는 계속 뒤따라왔다. 완환아, 착하지. 강 아저씨는 며칠 후에 다시 보러 올게. 집에 얌전히 있어야 해. 아저씨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전화를 할 줄 아냐고 끈기 있게 물었다. 완환이는 고개를 저었다. 풍설은 곧바로 놀라서 멍하니 중얼거렸다. 왜 전화를 못하는 척해? 내가 출근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계속 귀찮게 하더니. 이제 2살인데 벌써 전화할 줄 아는데? 그럼 아저씨가 가르쳐 줄게. 완환이는 내 팔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앉아서 완환이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끈기 있게 가르쳤다. 한 번 가르쳤지만 여전히 몰랐다. 괜찮아. 똑똑한 아이들도 몇 번은 배워야 하니까. 완환이는 딱 한 번 배웠잖아. 아저씨가 다시 가르쳐 줄게. 나는 다시 전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3번째 가르침이 끝나서야 완환이는 마침내 배울 수 있었다. 차에서 장원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본 풍령은 갔네. 왜 몇 번 더 가르쳐 주지 않았어? 완환이는 작은 입술을 내밀었다. 너무 멍청하게 보이면 강 아저씨가 나를 싫어할 거야. 어른들은 똑똑한 애들을 좋아하니까. 풍설은 이마를 짚었다. 설마 완환이는 일부러 그런 건가? 지난번에 자기를 괴롭히더니 며칠 지나자 전화를 걸 줄 모르는 척하다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완환이는 속셈을 들키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9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강회, 또 무슨 일로 왔어? 강회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부모님이 형을 그리워하고 계셔. 지난 몇 년 동안 부족했던 걸 채워주고 싶어 하셔. 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주려고 하셔. 내 직업이 뭐 어때서? 너도 이 업계 사람이잖아. 강회는 곧바로 해명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번에 부모님이 인터넷에서 형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 꼬여있다는 글을 보고 데려오라고 하셔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인터넷에 올린 건 내가 일부러 보여준 거겠지? 형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해명해 준 거 아니잖아. 오해하지 마. 1320호가 아니라 금수장원에 살다니 어이가 없네. 부모님도 늦어도 내일은 꼭 데려오라고 하셨어. 고마워. 필요 없어.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기분이 좋았는데 강회 때문에 망쳐버렸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계속 대본을 봤다. 아무리 30번 본 대본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한편 강씨네 집에서는 강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가난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놈은 그냥 내버려 둬. 나중에 쪽팔린 일 당해도 어쩔 수 없지. 강씨 집안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면 좋겠네. 강 아버지는 강 여사를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내가 애를 잘못 낳아서 지금 여자한테 꼬여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거 아니야. 어쨌든 강씨 집안 얼굴을 전부 망신시켰잖아. 몰라서 다행이지. 그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었으니까. 강 여사는 그때 내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서 매우 기뻐했다. 왜냐하면 강회가 슬퍼할까 봐 두려웠으니까. 강 아버지는 강회, 나가서 잘 감시해라. 강신이 헛소리하고 다니지 않게. 강씨 집안 아들은 너밖에 없으니 내가 우리 집 희망이야. 나중에 강씨 그룹은 내게 맡길 테니까. 강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강회를 바라봤다. 강회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씨 그룹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이때 풍령은 10월이라는 작가와 약속을 잡았다. 풍령은 의자에 앉아 대본을 건넸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번에 시벌 씨를 모신 건 단지 조연의 배역을 논의하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여자 주인공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연은 꽤 중요한 인물이라 배역을 없애면 드라마 전체의 몰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풍령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녀와 닿는 부분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손을 잡는 장면 같은 거요. 그런 장면은 완전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풍령은 메모를 확인하고 소파에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이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왜? 그런 다음 회의실을 곧장 나갔다. 전화를 받았다. 강 씨, 무슨 일로 전화했나요? 혹시 제가 필요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든 건가요? 풍 사장님, 농담은 그만하세요. 풍 사장님이 투자하신 부생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오늘 오후 4시에 어경만에서 뵙고 싶습니다. 완한이를 만나고 싶다면 금수장원으로 오셔도 되고요. 2초 정도 망설였다. 귀여운 완한이를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럼 금수장원으로 가겠습니다. 오풍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일찍 오셔서 완한이와 놀아주세요. 완한이는 좀 특별해서 유치원에는 갈 수 없지만 아주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쓸 줄 알아요. 나는 곧바로 동의했다. 오늘 점심에 완한이 보러 갈게요. 풍 사장님, 바쁘신 일 방해해서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지자 풍령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옆에 있던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냉미녀 풍 사장님이 웃다니. 이전에는 미소조차 지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한 통 받고 웃다니. 도대체 누구길래 풍 사장님을 웃게 만든 거지? 풍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서는 서류철을 들고 서둘러 사무실에서 나갔다. 역시 냉미녀 풍 사장님은 여전해. 같은 시간 풍설은 현관에 서서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리에는 완한이가 매달려 있었다. 완한이 때문에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크고 검은 완한이의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게 만들었다. 아가, 정말 안 돼. 강 씨를 만나러 갈 수 없어. 엄마가 착하게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게다가 강 씨도 아주 바쁘실 거야. 얌전히 있자. 알았지? 완한이는 풍설의 다리를 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작은 그림판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주 심통이 나 보였다. 풍설은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그러지 마. 이모가 몰래 강 씨 만나러 데려가 줄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모가 혼나. 완한이는 고개를 들었다. 크고 검은 눈에 빛이 가득했다. 곧바로 그림판을 내려놓고 옷 갈아입는 곳으로 달려가 예쁜 원피스를 골랐다. 풍설은 완한이의 그림판을 들고 보니 작은 거북이가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작은 이모라고 적혀 있었다. 작은 이모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엉망진창이었다. 풍설은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곧바로 옷 갈아입는 곳으로 달려가 완한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너 진짜. 완한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풍설의 팔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어리광을 부렸다. 곧바로 마음이 약해진 풍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손을 뗐다. 완한아, 이모가 너무 세게 꼬집었어? 아프진 않니? 완한이는 고개를 저었다. 흰색 퐁퐁 원피스를 골라 풍설에게 내밀었다. 완한이는 평소에는 원피스를 싫어했는데 예전에는 입은 적도 없으면서. 풍설은 의아해했지만 완한이가 예쁜 옷을 입도록 도와줬다. 아마 여자아이라 예뻐지고 싶어졌나 보네. 완한이도 이제 3살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완한이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빙글 돌더니 풍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완한아, 잠깐만. 강 씨를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풍설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완한이가 강신을 좋아하는 건가?
이때 내 차가 금수장원에 멈춰섰다. 정문에 있던 경비는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큰 문을 열어줬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저번에 왔을 때는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설마 부자들이 경비를 매일 바꾸는 건가? 나는 사온 인형을 꺼냈다. 빌라로 들어갔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귀여운 아이가 뛰어나와 곧바로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완환아, 왜 나왔어? 오늘 아저씨가 뭘 가져왔는지 봐이. 토끼랑 곰돌이 중에 뭐가 좋아? 완환이는 닭이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이며 귀여운 분홍색 토끼를 껴안았다. 풍설이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강씨, 왜 왔어요? 완환이가 강씨를 만나러 가려고 옷까지 새로 갈아입었대요. 완환이는 고개를 돌려 풍설을 한번 쳐다봤다. 풍설은 계속 말했다. 완환아, 아저씨한테 말하면 안 되지. 왜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니? 인형은 제일 싫어하잖아. 저번에 줬을 때는 호수에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줬으면서 나는 놀라서 완환이에게 물었다. 인형 싫어하니? 완환이는 곰돌이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고 필사적으로 해명하고 싶어 했다. 알아, 완환이는 곰돌이 인형을 좋아하지. 저번에 줬던 건 곰돌이 인형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완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팔로 곰돌이와 토끼를 끌어안았다. 풍설은 또 화가 나서 발을 굴렀다. 저번에 샀던 것도 토끼 인형이었는데 결과는 이 꼬마 악마가 호수에 던져버렸지? 이번에는 내가 사줬는데 품에 안고 있다니. 풍환환, 너 제대로 설명 안 해? 왜 저번에 줬던 인형을 호수에 버렸어? 완환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불쌍해. 내 품에 안겨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풍설, 완환이가 아직 어리잖아.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 아이가 무서워하면 어떡해. 풍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곧 이 꼬마 악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애정을 담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분명히 귀여운 3살짜리 아이인데 꼬마 악마라니. 그런 다음 완환이를 안고 거실로 향했다. 완환아, 오늘 아저씨를 보러 온 이유가 뭐야? 완환이는 내 품에서 내려와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판을 내게 줬다. 그림밭, 나는 그림을 배웠었는데. 이건 거북이인가? 그 위에 글씨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보려고 하는 순간 풍설이 그림판을 잽싸게 뺏었다. 보지 마, 완환이 그림은 엉망이야. 괜찮아요. 그냥 잠깐 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안 돼. 풍설은 그림판을 껴안고 첫 장을 찢었다. 완환이가 자기를 거북이로 그렸다니. 너무하잖아. 내가 풍설에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달라고 했다. 그림에는 2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길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짧았다. 완환아, 이게 뭐야? 아저씨는 이해가 안 돼. 완환이는 그림 속 사람을 가리킨 다음 나를 가리켰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나를 그린 건가? 그럼 이 사람은 내 엄마야. 완환이는 닭이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환아, 왜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그린 거야? 아저씨는 완환이의 아빠를 그린 줄 알았는데 완환이는 작은 펜을 들고 나와 풍령 사이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 완환아, 나는 내 아빠가 아닌데. 완환이는 크고 검은 눈을 뜬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수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는 강신이지. 아빠가 아니잖아. 내가 다시 설명했다. 완환이는 아저씨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나를 꽉 끌어안았다. 통통한 몸으로 내 무릎에 앉아 계속 그림을 그렸다. 아빠와 엄마 옆에 아기를 한 명 더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긴 팔 2개를 그렸다. 한편 풍설은 자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이모는 어디 있냐며 화를 내며 완환이의 볼을 꼬집었다. 완환아, 이모는 어디 있어? 왜 이모는 안 그려? 완환이는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한 사람을 그렸다. 풍설은 그제야 화를 풀었다. 왜 이모는 너희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다음 이모와 아기를 한 명 더 그렸다.
이때 풍령이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일찍 돌아왔다. 나와 완환이가 매우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완환아, 강 아저씨가 또 놀러 오셨네. 완환이는 아주 행복하게 웃으며 예쁜 눈을 초승달처럼 휘었다. 작은 두 손으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풍 사장님, 이번 각본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연이 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주연을 거절했습니다. 오풍령은 내 옆에 앉아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대본을 볼게요. 곧바로 주머니에서 서류철을 꺼내 풍령에게 건넸다. 주인공의 대본을 훑어보며 사실 그 캐릭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긴 정사 장면을 보고 나서 풍령은 단호하게 대본을 덮었다. 강 씨, 제 생각에도 그 캐릭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조연 대본을 살펴봤다. 조연은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가끔 여주인공과 손을 잡는 장면이 있을 뿐이지만 정사 장면이 짧게 있었다. 풍령은 예쁜 눈썹을 찌푸렸다. 강 씨, 제 생각에는 이 대본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자니까 대본을 수정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작자에게 연락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동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풍설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강 씨,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잘생기셨는데 왜 전에 본 적이 없죠? 저는 이제 막 계약을 맺은 지 몇 달 안 된 신인인데. 혹시 저희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는 우화 엔터테인먼트 못지않게 좋고 게다가 강 씨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반드시 톱스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미래의 매형이니까 당연히 모든 조건을 쏟아부어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풍설 씨,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자화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좋아서 퇴사할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알았어요. 혹시 생각이 바뀌면 제일 먼저 저희 회사를 선택해야 해요. 이때 완환이가 자기가 그린 가족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이게 엄마고 이게 완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완환이는 통통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풍령은 깨달은 듯 내 아저씨구나. 나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완환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요. 풍령은 신경 쓰지 않았다. 완환이가 아주 잘 그려내요. 완환이의 환경이 좀 특별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시면 자주 놀러 와주세요. 완환이가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저도 완환이를 좋아해요. 아주 귀엽고 착하잖아요. 그런 다음 나는 장원을 떠나려고 했다. 완환이는 계속 뒤따라왔다.